이슈 투데이. 네, 캘리포니아 주민 대다수가 흑인 노예들의 후손들에게 배상금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독감 주사를 과연 언제 맞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한 LA타임즈의 기사도 오늘 우리 LA타임즈의 박종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이 흑인 노예의 후손들에게 배상금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알아볼까요? 이 대다수가 반대한다면서요? 네, 그 UC 버클리와 LA 타임스가 합동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59%의 캘리포니아 유권자가 현금으로 흑인 노예의 후손들에게 배상금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다른 여론조사 결과하고 비슷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28%의 유권자만 찬성 입장을 냈고요. 40%가 넘는 유권자가 배상금을 주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 배상안이 주의회하고 그리고 주지사에게 전달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배상안을 연구했던 태스크포스는 후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했는데요. 네. 일단 흑인과 백인들이 건강이 불균형, 그 헬스 이네퀴리티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살았던 연두당 13,000불 이상의 돈을 주는 것을 제안했고요. 또한 경찰력 과잉,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감옥에 투옥해야 했던 사람들을 고려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살았던 연두당 2,352불의 돈을 또 따로 주는 것도 제안했고, 여러 가지로 좀 제안했으니까 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아니, 연도당 2,350이 달라면은 내가 10년을 살았으면 10배인 23,000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배상안이 지금 현금 지급만을 제한하는 것은 또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사형 종식, 교도소에서 한 노동에 대한 공정한 가치 지불, 뭐 최저임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 혹은 현재 수감자 모두에게 투표권 복원, 그리고 렌트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을 막는 렌트캡 조정 등의 정책도 이 배상안은 제안했고요. 이 배상안은 당연히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주의회와 주지사가 이 배상안에 대해서 더 자세한 논의를 할 전망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배상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많지요. 그렇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답한 중 다중 60%는 네. 그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오늘날의 납세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에 많은 인종 및 종교 집단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한 집단을 골라서 배상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많은 유권자들은 얘기했고요. 그 19%의 유권자만 이 제안이 주정부에 너무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했으니까 이게 그 비용보다는 아무래도 평형성 그리고 공정성의 이유를 들여서 많이 반대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이런 조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아시안 유권자들도 대다수가 뭐 반대를 하고 나섰다는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아시아 유권자 중 59%가 이 배상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했는데요. 그 라티노계의 59%, 그리고 백인이 65%가 반대 입장을 표한 것에 비슷한 수치입니다. 흑인 유권자만 이 배상안에 대다수의 찬성 입장을 표했는데요. 그 정치적으로 봐도 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원 중 43%는 이 배상안을 찬성했고 41%는 반대했고요. 공화당원 중에는 90%가 이 제안에 강하게 반대했고 5%만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유권자도 65%가 이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가 아무리 좀 강성 진보 그리고 민주당 지라고 하지만은 민주당 그 지지자만 해도 반반이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에서 압도적으로 좀 지지를 좀 받아야지 통과될까 말까 하는데 민주당 의원 중에서 반반이고 무당층 그리고 공화당 의원 중에서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걸 볼 때 이게 통과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 배상안에 반대를 표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유권자가 많은데 그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많은 수가요. 노예 제도가 아직까지도 흑인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설문조사 응답자 중 60%는 네. 그 노예 제도의 유산이 아직까지도 캘리포니아의 흑인 주민들의 지위에 그리고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정부가 흑인 주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유권자들이 엇갈린 의견을 공유했는데요. 네. 그 29% 유권자는 캘리포니아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반면 26%는 적절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고 22%는 주가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으니까 이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흑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에서 반은 이제 많이 하고 있다, 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유 뭐 저도 뭐 미국을 많이 이렇게 좀 여러 주를 다녀봤습니다만은 저기 남부주에 가서 보면은 상당한데 거기에 비하면 이 캘리포니아는 좀 훨씬 좀 유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도 나오지만은 일단 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캘리포니아는 남부하고 좀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남부는 다르죠. 이제 노예제도가 몇백 년 그렇죠. 그렇게 있었는데 캘리포니아는 뭐 영향을 받긴 받았지만은 이런 영향을 좀 남부보다는 좀 덜 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면에서도 이런 그 배상안을 통과하는 게 쉽지 않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 여론조사의 디렉터 그 마크 디케메니오는 그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 강력하게 현금 배상안을 반대하고 있지만은 찬성받을 수 있는 다른 보상안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죠. 말했는데요. 아하. 뭐 렌트 캡 이런 방안 등은 아무래도 그 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지를 얻기 쉽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쨌든 뭐 이번 여론조사에서 여러 가지 더 다른 문항들도 조사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다수의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이 폭염에 대해서 주정부가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뭐 연방 상원 의원 그 지지율 그리고 바이든 지지율 이런 것도 물어봤고 기억하기로 제가 지난주에 기자분들이 소개해드린 걸 알고 있는데 이 폭염에 대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77%이 설문조사 응답자가 최근 그 자신이 사는 곳에서 극심한 더위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뭐 이번 주 주말도 많이 더웠으니까 그런 더위를 경험했다고 말한 거죠. 특히 그 인랜드 엠파이어 등 내륙 쪽 응답자들은 더위를 더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67% 유권자들은 주 정부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에어컨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 그리고 요구하는 것에 찬성했는데요. 보건당국은 건물 소유주에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은 잠재적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 95도 100도 이럴 때 에어컨 없으면은 살기가 엄청 힘들어요. 힘들죠. 네. 또한 그 70%의 응답자는 폭염을 지진이나 가뭄 등이 자연재해의 한 형태로 포함하도록 연방재난법을 고치자는 제안에 지지를 표명했는데요. 그 지난 6월 이런 제안이 연방의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폭염이 이제 가뭄 아니면 지진이 이렇게 묶여지면은 이제 연방 차원에서도 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현재 LA에서는 집에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시 당국은 이 의무화의 타당성을 연구하고 있고요. 네. 그 주의회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작년에 채택된 어셈블리 빌 209는 그 주 정부가 집에 그 에어컨 등 냉각을 해야 할 의무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그 주의회의 권장 사항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으니까 이 의무화가 곧 법적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꽤 있는 것이죠. 네.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와서는 사실은 저 사우스베이 쪽에 살았었거든요. 사우스베이 쪽에서는 에어컨이 필요가 없었어요.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뭐 이 LA 다운타운하고는 뭐 10도, 15도 정도씩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 뭐 에어컨이 있는 집도 별로 없었는데 그래요. 올해는 고생들 많이 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저도 그 롱비치 쪽에서 몇 년 살았는데 그때는 에어컨이 없었고 그때는 오히려 추워가지고 히터를 잔뜩 틀고 다니는 기억이 나는데 여름에요? 뭐 여름에도 밤에도 네 근데 요즘 그 제가 친구하고 그 사우스베이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면은 더위가 장난이 그렇죠, 아니다. 그러네. 네 에어컨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산타모니카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바닷가 쪽은 굉장히 좀 추울 정도로 시원했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지난 모양이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토픽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독감 주사를 지금 받는 것이 가장 좋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9월달 아니면 10월달 그 독감 예방 주사를 받기 가장 좋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나이에 따라서 받아야 하는 독감 주사가 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좀 놀랐는데 65살, 65살이 넘으신 분은 고용량 독감 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 더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예. 특히 세 가지 독감 주사 중 하나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 좀 복잡한 이름입니다. 그 HDIIB4, RIB4 혹은 ALL, all B4 종류로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를 가운데 하나. 이제 접종을 네. 받으면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복잡하니까 이름도 좀 외우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사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65살 넘으신 분들은 고용량 독감 주사가 네. 좋다 이렇게 네, 권장을 고용량 했고요. 독감 주사 한번 부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사분들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미 처방을 좀 하시는 분이 많으실 해주시겠죠. 겁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백신 및 독감 주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도 하고요. 아하. 또 그 49살 아래분들 저는 이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코스프레이를 통해서 백신을 스프레이로. 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독감 예방 접종도 그렇고 예방 접종 받는 게 좀 두렵지 않습니까? 그 주사기도 뾰족하고 좀 무서울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코로 백신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예. 약국에 들려보셔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주사 얘기하세요. 딱딱급할 정도인데 뭐 그거 가지고. 혹시 모르냐서 특히 아이분들은 네. 이제 또 그 특히 가족분들 그 부모분들은 아이들이 이게 좀 붙잡는 것도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 애기들은 그래서 네. 코를 탁탁 한번 뿌리면은 네, 좀 간단하게 되지 않을까. 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 백신하고 독감 예방 주사는 두 개 동시에 같이 맞아도 되는 거네요. 네, 저도 한번 그 몇 년 전에 동시에 맞았는데 아하. 문제 없이 네, 잘 아, 지나갔고 이사분들도 전문가분들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니까 네, 이게 동시에 받았다고 뭐 그 후유증이 세지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장 부분은. 기본적인 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왜 해마다 우리는 독감 예방 주사를 접종을 해야 할까요? 저도 참 귀찮은 그 네. 건데 그 독감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매년 가을과 겨울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류들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 주사가 매년 재구성됩니다. 네. 또 그 예방 주사를 통해서 제공되는 면역 보호도 1년이 지나면 약화된다고 하고요. 아, 네. CDC는 독감 예방 접종을 받으면 독감 발병 위험이 40%에서 60% 감소한다고 발표했고 2018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은 성인은 중환자실에 입원할 위험이 8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우리 그러잖아요. 독감 예방 주사 맞아도 아우 감기에 걸려 막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지만 증세가 약하고 또는 사망의 위험이 훨씬 더 줄어든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병원에 갈 위험이 네. 줄어드는 거죠. 예, 입원할 위험이 82%나 줄어든다고 하니까. 네. 저도 이거 놀랐습니다. 네. 이그 예방 접종 저도 사실 예방 접종 맞으면서 이 젊은 사람이 왜 이거 맞아야 되나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 맞으세요. 맞아야죠. 네, 그 네. 병원에 가는 확률도 줄어들고 네. 아픈 것도 좀 덜 아프고. 네, 그러니까 2010년대는 매년 평균 약 4만 5천 명이 미국인이 독감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해마다 3만 5천 명이 독감 네. 때문에 독감 맞아요. 때문에. 네. 독감 때문에 그렇게 독감 많이 때문에. 사망해요. 아, 네. 노인분들이 가장 그 독감에 걸릴 위험이 높은 분 중 하나라고 하니까 네.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그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주위에 보면은 독감 예방주사 주고도 안 맞아 그러는 분들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고혈압인데 고혈압 주고도 안 먹어 그런 분들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네. 자기는 그게 무슨 하나의 무슨 그 어떤 훈장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so stupid. 또 다른 바이러스의 예방 접종도 받는 것이 추천이 된다고요. 네, 그리고 변이종에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코로나19 백신도 빠르면 이번 주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네. 사실 뭐 코로나 백신 받는 것도 좀 귀찮죠. 이번에 저도 이제 4번 정도 받았으니까 이번에 어허. 5번 받는 것도 좀 귀찮긴 한데 네. 저도 몇 주 전에 코로나 걸려봐서 알지만은 이 코로나가 지금 다시 좀 번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제 동료분들도 걸렸었어요?
몇 주 전에 아, 걸렸습니다. 몇 주 전에요? 네, 몇 달 전, 몇 주 전에 걸렸는데 증세가 어땠어요? 증세는 다행히 없었지만은 무증상이었네요. 네, 저도 텍스트 검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특히 뭐 컨벤션 그리고 뭐 여름에는 이런 모임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런 거에 제가 한번 갔다가 걸렸는데 찜찜하다 싶어서 네, 검사를 해봤더니 검사해봤는데, 증세는 증세가 없었지만 없었지만 딱 걸리는 젊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걸리고 그래. 뭐 일단 증세는 없었지만 이제 걸리는 네. 게 걸려서 네. 백신도 받는 것도 추천드리고 또 아. 그 호흡기 질환 RSV가 있지 않습니까? RSV가 요새 또 네, 그렇죠. 작년에 유행했는데요. 그 평균 매년 6천 명에서 1만 명이 노인분들 이 RSV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와, 해마다 6천 명이네요. 네, 아유, 저도 놀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RSV에 대한 예방 접종을 60대 이상 노인분들과 영유아분들도 이제 많은 영향을 겪으니까 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유아 어린이들이 100명에서 300명 정도가 한 해에 네, RSV로 세상을 떠난대요. RSV로 세상을 떠나고 또 많은 그 분들이 병원에 가기도 하고 작년에 많이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RSV 걸리는 영유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병원에 그 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기사도 세 개를 네. 한꺼번에 맞아도 될까 모르겠네요. 저도 한번 그거는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그거 한번 좀 네, 알아봐줘요. 알겠습니다. 세 개 네. 한꺼번에 맞을 수 있으면 그냥 한번 한꺼번에 갔다가 맞으면은 그냥, 좋을 것 같은데. 뭐 네.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말이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 타임스의 박종찬 기자였습니다.